안녕하십니까. 도담국어 심원장입니다. 오늘은 내신대비 문학강좌 대상 작품은 고려소교 동동이라는 작품입니다. 일단 갈래가 고려가요라고도 하고 고려소교라고도 하고요. 간략하게 줄여서는 여요라고도 합니다. 자, 민요풍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가풍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연가라는 것은 남녀의 러브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원령체 형식의 효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령체는 달리는 달거리 노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월, 2월, 3월, 11월, 12월까지 매 달을 노래하는 것, 원령체 형식이라고도 하고 달거리 노래라고도 하는데, 일단 이 작품 원령체 형식의 효시 맨 처음 작품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인 분절제 형식, 그 다음에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다. 모든 고려소교가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는 비유적 표현이 조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요.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임에 대한 송축. 송축이라는 말은 달리는 송도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송도. 송도라는 말은 잘 되기를 바란다.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송축하고 송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에 대한 연모의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이정, 연모 똑같은 거고요. 그런데 정서태도가 슬픔이라는 것은 현재 임과 이별의 상황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세시풍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세시풍속이라는 것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세시풍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설날, 추석 이런 것들이 세시풍속인데,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세시풍속은요, 2월달에 연등절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까지는 불교 국가라고 했을 때, 불교 국가는 당시 가장 큰 명절이 연등회, 팔관회라는 것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작품은 그 연등회 행사,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단오날, 수리날, 단오날, 5월 5일 단오, 그 몽룡이 춘향이가 만난 날도 5월 단오날 그네 타다가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6월령에는 그 유둔날 풍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 여인네들이 맨물가에 나가서 그 머리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찬빛, 옛날 빛, 찬빛을 가지고 머리를 곱게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찬빛을 버리는데요. 버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액땜을 한다. 뭔가 작은 잘못을 통해서, 작은 손해를 통해서 큰 손실을 막는 그런 걸 액땜이라고 하는데요. 6월 달에는 유두절이라는, 유둔날이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그 백중이라는 세시풍속이 있어요. 백중.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뒤에 화면에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옛날 음력 시절에는 음력 7월, 8월, 9월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7월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초가을, 가을이라는 계절이 된 것이고, 이 백중날은 들판에 나가가지고 아직까지 수확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지만은 그래도 곡식이 여물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여물기 시작한 곡식들을 조금씩 낫으로 잘라와 가지고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백중날 풍속입니다. 그 다음에 8월은 한가위, 추석, 우리 잘 알고 있는 거고요. 9월에는 중량절이라는 세시 풍속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음양의 조화라는 것이 존재하던 시절에 홀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짝수는 음의 기운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홀수와 홀수가 만나는 날 음력 9월 9일인데 홀수와 홀수가 만나는 날 중양이라 해서 대단히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월이라 그러면요, 옛날식으로 얘기를 하면 늦가을이 되는 건데, 들판에 곡식은 수확을 했고, 그 다음에 들판에 단풍이 물이 들어가지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풍요로움 속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다 보니까,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가을 소풍을 가는 날이 중양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품 전체를 일단 간략하게 살펴보시면요, 원래 정월년부터 12월년까지인데 고려소교라는 것이 고려시대에 창작된 문학인데 그 고려시대 때 불려지던 노래가 조선 세종대에 들어와서 음악을 정비를 하면서 궁중악, 그러니까 궁중음악을 정비를 하게 되고요. 궁중악을 정비를 하면서 노래 가사가 필요해서 고려소교를 노래의 가사, 궁중음악의 가사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래는 민간에서 부르던 노래이기 때문에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에 적합지 못한 내용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그 문자로 기록이 되는 과정 속에서 덧붙여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년은 12달, 1년은 4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월, 2월, 3월을 봄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4월, 5월, 6월이 여름의 계절이고 7, 8, 9가 가을의 계절이고 10월, 11월, 12월이 겨울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여름의 한가운데 음력으로는요 5월달이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달이고 그 다음에 겨울의 한가운데 11월달 음력으로는 11월달이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서사라는 것은 원래 고려소교에 어떤 내용이 궁중음악의 가사로 채택이 되면서 덧붙여진 내용이 있는 거고 정월, 2월, 3월의 봄의 계절감, 4월, 5월, 6월의 여름의 계절감, 7, 8, 9 가을, 10월, 11월, 12월 겨울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월이라는 것은 봄이 오구나 깨구리 새끼 볼짝 뛰는 봄이 오구나 말 그대로 봄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봄이 왔다. 그래서 이 봄에 자연과 인간 사이 대비를 통해서 고독의 정서를 드러내고요. 2월 달에는 방금 본 것처럼 연등절 행사가 있던 달인데 그 요즘도 4월 초파일 날 그 등불을 다는 것처럼 그 등불을 달았거든요. 그 등불이라는 것은 그 높이 우러러 보이는 존재, 그런 그 임의 비유적 표현이 드러날 겁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어쨌거나 늦봄인데 늦봄에 진달래꽃이 피었다. 진달래꽃 피었네 빰빠밤. 그래서 꽃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대상 아니겠느냐. 임의 모습을 아름다운 진달래꽃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2월령과 3월령은요 둘 다가 임의 모습을 찬양하고 예찬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4월달에는 우리 문학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꾀꼬리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꾀꼬리. 이 꾀꼬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무도화가에서도 꾀꼬리를 미안합니다. 공무도화가가 아니고 황조가에서도 꾀꼬리라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대조의 기능을 가질 때 꾀꼬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4월령에는 보니까 꾀꼬리는 오는데 님은 왜 오지 않느냐. 대조의 대상을 통해서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요. 5월달에는 탄호가 있는 달인데 탄호가 있는 달에는 그 옛날 세시 풍속에 탄호날 장수를 기원하는 약을 먹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월달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시풍속, 액땜을 하기 위해서 빚을 버린다, 참빚을 버린다 그랬는데 이 참빚을 버린다라는 것이 바로 화자 자신을 비유하는, 그래서 내가 버려진 신세다라고 해서
애련, 비련,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련의 여인, 비련의 여인,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월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 백중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날인데요. 여기서는 그 제사의 내용이 임과 함께 살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달 한가위,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큰 명절인데요. 조금 비유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평상시는 남친이 없고 여친이 없어도 옆구리가 시리질 않는데 크리스마스 이거 같은 날들 남들이 행복하게 지낸 날이 되면 괜히 옆구리가 시리거든요. 그래서 8월령은 대조, 남들은 해피한데 나는 새드하네, 대조를 통해서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달은 중량절 풍속이 있다 그랬는데 중량절 풍속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들은 해피한데 나는 새드하다. 그래서 대조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월령 간단하게 건너가고요. 11월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달인데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 그 추위를 겪는다라는 것에 빗대어 가지고 그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령에는 암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원했던 남자한테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엉뚱한 남자한테 시집을 갔다. 그래서 시련을 겪었다라는 시련의 아픔이 드러나 있습니다. 전체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서사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서사 부분은 원래는 고려가요에는 없었을 것이다. 후대에 들어와서 궁중음악의 가사로 선택되면서 덧붙여진 내용일 것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적 대상이 덕을한 덕 시적 대상이고요. 복을한 복 시적 대상이 됩니다. 곤배 뒤에 덕은 뒤에 바치고 복은 림배 앞에 바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덕과 복을 바치자 그런데 이게 궁중음악의 가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임금님에게 덕과 복을 바치자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해주는 게 조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뒤에 바치고 앞에 바치고 덕이야 복이라 호날 하는 것을 낮아라 바치러 오십시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결국 임에 대한 송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임금에 대한 송축이 드러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가요에는 후렴구가 나타나는데요. 아우동동다리라는 후렴구가 전체 1년 12달 그리고 서사 전 13년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매 연은 뒤에 이런 아우동동다리라는 후렴구가 덧붙여 있습니다. 동동다리, 동동이라는 아마도 북소리 둥둥 하는 소리 의성 아니겠느냐. 근데 전체적으로 음악성을 불러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 연에 똑같이 반복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구성상의 통일성을 가져온다, 구성상의 안정감을 가져온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서사 부분인데 덕과 복을 빈다, 송축, 송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정월령 봄이로구나 개구리 새끼 볼짝 뛰는 봄이로구나. 그래서 시적 대상이 냇물이 나옵니다. 냇물. 지난 겨울 내내 그 냇물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요. 그 얼어붙어 있던 얼음덩이가 살살 녹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저 녹저, 얼려 녹으려 하는데 그랬는데 이제 바야흐로 봄이 되니까 생동감이 느껴진다. 어디에서? 자연에서는 생동감이 느껴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월의 냇물은 얼려 녹으려 하는데 누리 가운데 나고 몸하. 자, 여기서 그 시적 화자가 바로 이 몸이 되는데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정서태도 홀로 고독의 정서가 드러나.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뇌물은 생동감이 느껴지는데 나는 홀로 지낸다. 우리가 그 모의고사 같은 거 칠 때 가장 자주 다루어지는 내용 중에서 자연과 인간 사이 대비가 다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 많이 보았었거든요. 뇌물은 생동감이 느껴지는데 나는 고독의 정서를 느끼니까 자연과 인간 사이 대비가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서라는 것은 지낸다, 홀로 지내는구나, 그런 정도로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홀로 지내는구나. 자연과 인간 사이 대비 어쨌거나 여기서는 하울로 고독의 정서, 임과 이별했다라는 고독의 정서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의 고독을 다루고 있고요. 자, 이제 2월 보름, 우리가 한국사 같은 걸 배울 때는 연등회 행사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등회. 여기서는 연등절 행사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높이 켠 등불, 여러분들 높이 켠 등불은 높이 매달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우러러 보이는 임의 비유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러러 보이는 임, 등불과 같은 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송축, 송도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등불답구나 라고 얘기를 했고 임을 비유하는 겁니다.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다. 그래서 송축, 송도하는 모습입니다. 송축, 송도하는 모습. 내 임이 등불과 같이 우러러 보이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3월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정월, 2월, 3월이 봄이라고 했을 때 3월이라는 것은 늦봄이 되는 거야. 늦은 봄이 되는 거야. 개한, 핀. 늦봄의 진달래꽃입니다. 진달래꽃. 자, 꽃은 여러분들 당연히 아름다운 존재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임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 늦봄의 진달래꽃입니다. 남의 부러울 적,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송축, 송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4월령인데요. 4월, 아니 이제 오셨구나. 꾀꼬리 새요. 그래서 꾀꼬리 새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대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꾀꼬리새, 대조. 누구와 대조를 이룬다고요? 화자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꾀꼬리새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인가 어찌하여 녹사님은 고려시대의 대표적 관직명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은 남자라고 봤을 때 녹사는 임의 지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작품의 화자는 여성 화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녹사와 꾀꼬리새는 대조의 기능을 가지는데 4월을 아니 이제 꾀꼬리새는 왔다. 그런데 녹사님은 내 나를 믿고 신되어 옛날을 또는 옛날의 나를 잊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 애련의 여인, 비련의 여인, 애련 또는 비련. 자, 여러분들 애련이라고 잡아주건 비련이라고 잡아주건 똑같은 말입니다. 이 슬픔이란 얘기고요. 애련의 여인, 비련의 여인,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5월 5일이라 그러면 단오날, 수린날. 자, 시적 대상이 뭐냐 그러면 그 옛날 세시 풍속 중에서는 이 단오날 아침 약을 먹는 세시 풍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오날 아침에 먹는 약, 이게 시적 대상이야.
그래서 아침에 약을 먹는데 즈머낼 장존하샬 천년을 오래 사실 약이라 받잡노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결국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임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 임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 방금 우리가 앞에서 애련, 비련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나는 비록 지금 임과 이별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모습이 5월령입니다. 자, 이제 6월령인데요. 6월 보름은 유둔날 풍속이 있었다 그랬죠. 액땜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단장을 하고 참빗을 버리는 것. 그런데 이 액땜을 하기 위해서 단장을 하고 버려진 벼랑에 버려진 빛, 이건 지금 화자의 비유가 됩니다. 조금 부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단물 다 빨아먹고 씹다 버린 껌과 같은 존재. 이게 나 자신의 비유 아니겠느냐. 액땜을 하기 위해서 버려진 빛 같은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벼랑에 버려진 빛답구나. 그래서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신 님을 적고 조금 잠시라도 좀니노이다 쫓아가겠습니다. 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도 초점이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벼랑에 버려진 빛과 같은 존재, 따라서 애련의 여인, 비련의 여인, 이렇게 의미가 잡혀지는 겁니다. 이제 7월이 되었거든요. 7월 보름은 백중날이라는 세시 풍속이 있었는데 이 백중날, 백종, 고전에서 백이라는 것은 everything, all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종은 온갖 곡식, 모든 곡식이란 얘기인데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의 머리 부분을 조금씩 잘라오는, 그래서 모든 곡식들을 조금씩 잘라오는 그것을 배하여두다, 배열하여 두고 버려두고 그런 의미입니다. 님을 한데 녀가져, 임과 함께 있고 싶다. 이것이 소원, 나의 소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임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백중날 소원을 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과 함께 지내고자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임과 함께 하고 싶은 소망. 자, 이제 8월 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석 한가위인데요. 갑의 날, 한가위 날이지만 님을 내셔 녀다 지내야 오날 갑에셨다 진정한 한가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종의 상황의 대조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남들은 아주 행복하게 지내는데 나는 오늘 옆구리가 시리다. 상황의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 임에 대한 그리움, 연모의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연모의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9일 중량절 풍속인데요. 중량절 풍속은 그 8월령하고 내용이 100%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중량절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가을 소풍 가는 날이라 그랬는데, 원래 이날은 꽃 부침개를 해먹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중량절에 약이라 먹는 황화꽃, 국화꽃이란 얘기입니다. 국화꽃. 그래서 꽃 부침개를 해먹는 날인데, 이 국화꽃이 집 안에 드니
집 아내더니 초가집이 가만하여라, 조용하다, 뭐 그렇게 의미를 해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조용하다. 그래서 이건 지금 한가위처럼 상황의 대조가 드러나는 것, 남들은 아주 흥겨운 분위기인데 우리 집은 조용하네, 그런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해가지고요, 고독감이라고 해줘도 되겠고, 그 다음에 연노이성이라 해도 됩니다. 자, 10월 달에 점이연 바랏, 잘게 선 보리수나무 그랬는데, 시적 대상이 잘게 선 보리수나무가 시적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쑤시개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쑤시개 같은 것들. 이게 원목의 상태로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용도가 다양하겠죠. 그런데 이쑤시개처럼 잘게 썰어버리면 용도가 제한적으로 한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화자의 비유가 되겠는데, 내 자신을 잘게 썬 보리수나무 같은 처지, 그러니까 쓰임새가 제한적이다, 임에게 버림받은 내 처지가 잘게 썬 보리수나무처럼 쓸모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비유를 하는 거고요. 꺾어버리신 후에, 꺾어버리신 후에 디미실 한 분이 없으셨다. 나를 사랑해줄 힘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애련, 비련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10월령이 빠져버렸네요. 10월령은 단순하니까 일단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봉당이라는 것은 맨 흙바닥 자리인데요, 한삼을 덮어 누워, 한삼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름철에 입는 옷입니다. 그게 호적삼, 한삼, 여름철에 입는 옷인데요, 음력 11월이라 그러면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인데, 내 처지가 어떤 처지냐 그러면 맨 흙바닥에서 여름 옷 하나 덮고 누워있는 것 같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알사려운데요, 이게 지금 정서의 직접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슬프다, 정서의 직접적 표현이 되겠고요. 고운일, 고운임을 서시옴 열시오, 여의고 홀로 지낸다, 이별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이만큼 고통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애견의 여인, 비견의 여인, 신세 한탄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인데, 분기남가, 분지나무입니다. 분지나무로 가끔 나잘, 들이다, 올리다, 반, 소반, 작은 상의 젓가락 같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반 위의 젓가락 같구나 그랬는데, 이게 바로 화자 자신을 비유하는 겁니다. 내 처지가 작은 상위의 젓가락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미스가 있네요.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아서 임의 앞에다가 놓아두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 젓가락을 사용을 해라고 했는데, 손님이 가져다 문다, 엉뚱한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 그러니까 화자 자신의 처지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12월령입니다. 나 자신을 젓가락에 비유를 하여 임의 앞에 가지런히 놓았는데 엉뚱한 손님이 가져다 뭅니다. 딴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 그런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 작품에서는 임에 대한 축복과 기원이 드러나는데, 2월령 연등절 행사에서 높이 단 등불 같은 존재, 그 다음에 3월령 늦봄의 진달래꽃, 아름다운 임의 모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 담음날 아침 약을 바치는데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것이요. 1월령 같은 경우는 자연과 인간 사이 대비를 통해서 자연은 생동감이 느껴지는데 나는 고독의 정서를 느낀다. 그 다음에 11월달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 맨 흙바닥에서 여름 옷 하나 덮고 자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그 다음에 화자 자신을 비유한 표현에는 보면요. 유두날 새시풍 속에 벼랑에 버려진 빛 같은 처지가 되었구나. 그 다음에 11월달 잘게 쓴 보리수 나무 같은 처지가 되었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 신세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달에 젓가락 임의 앞에 가지를 놓았는데 엉뚱한 놈이 가져다 물었다라는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 등불이라든지 진달래꽃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렴구라는 것은 이 작품에서는 둥둥하는 북소리의 의성을 건데 음악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전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시상전개의 통일성, 구성의 안정감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동동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원령체 형식의 효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다양한 세시풍속이 드러나 있는데 이런 다양한 세시풍속을 통해서 옛날 민속을 연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의의와 가치를 가집니다. 예, 오늘 내신 대비 강좌라서 짧게 압축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